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손해사 정사입니다. 물리적인 상해나 안전사고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척추 손상과 관련된 심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추, 즉 목의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경추 골절은 목 부분의 척추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사지마비와 같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1. 척추 손상. 경추 골절은 목 부분의 척추에서 발생하는 골절로 이로 인해 경추뼈가 파열하거나 부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척추 손상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신경 압박. 경추 골절이 발생하면 신경 구조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척추뼈 조각 또는 조각된 뼈 조각의 압박을 받으면 신경 기능이 저하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지마비 및 기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인접 조직 및 혈관 손상. 경추 골절은 주변 조직과 혈관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은 충분한 혈류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지의 감각과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손상 정도의 심각성. 경추 골절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신경 손상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부분의 척추가 어떤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했는지, 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사지마비의 정도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나열한 것처럼 경추 골절로 인한 신경 손상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으며 향후의 일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해둔 보험 상품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다면 2차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 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꾸준한 치료와 재활, 간병인 등과 같은 필요 항목들이 매우 장기간 동안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비용적인 측면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남게 하는 2차, 3차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관련 피해가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추골절 후유장애 보상 방식은 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척추체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는 약관에서도 척추의 장애로 분류되고 있어 이 항목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인해 척추체를 고정술이나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면 척추의 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 이를 운동장애라고 정의하고 각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 10%, 20%, 30%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2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약관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척추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사고와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입니다. 즉, 여기에서도 상해 기여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한 운동장애는 1.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 혹은 고정한 상태. 2. 머리뼈 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압 또는 고정한 상태입니다. 뚜렷한 운동장애는 1.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3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 혹은 고정한 상태. 약간의 운동장애는 1.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2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 혹은 고정한 상태 정도로 살펴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상 가능한 약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경추골절 마비의 후유장애 청구는 골절로 인해 척수 손상이 진행되었으므로 마비가 진행될 경우 신경계 장애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ADLS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동 동작이나 음식물의 섭취, 배변, 목욕, 탈해 등 여러 항목들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방법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은 그 과정과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과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영향 요인 ADLS 후유장애 평가는 개인의 생활 환경, 능력 수준, 사회적 상황, 건강 상태,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은 평가 결과를 영향을 주며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주관성 ADLS 후유장애 평가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며 개인과 의료 전문가 간의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시간의 흐름 ADLS 후유장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초기 평가와 나중 평가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건 역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DLS 후유장애 평가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종종 다양한 전문가와 의견을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누가 평가를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과연 보험사가 순탄하게 지급할까? 일정 시간이 지나 후유장애 평가를 받고 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 피해자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척추의 경우에 외상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삭감의 여지를 남기는 항목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후유장애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해 삭감, 면책의 근거 항목들을 꾸준히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청구 시기나 후유장애의 정도가 과대하다는 소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지급이 순탄하지 않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에 맞는 보험금 수령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의 흐름대로 그대로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후유장애 보험금은 반드시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언과 조력을 통해 사전에 탄탄한 준비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이손해사정은 국내 유명 보험사 보상, 실무 10년 이상, 독립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수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사정 전문법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온라인을 열심히 검색해 보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내 상황을 100%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보글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문가의 직접 5분의 통화가 더 효과가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조언만 들으셔도 되고 반드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거나 큰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으신다면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